다만 투자를 잘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무작정 노력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먼저 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반갑습니다. 한주수입니다. 고생과 노력은 보상받는다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었던 그 권선징악의 구도로 본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노력은 배신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노력 여부를 떠나서 들쑥날쑥해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억울함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에 일관성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단지 막 운의 영역인 것만 같아서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성과는요, 고생과 노력을 변수로 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생과 노력이 보상받는 그렇게 오해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부하는 것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 사교육 시장의 전설인 손주은 대표가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한번 했었어요. 내가 14년 동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14년 동안 봐온 게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유전자야. 내가 유전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공부를 포기하는 게 현명한 일이야. 여기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한다는 얘기야. 주위에 봐봐. 어떤 집안은 다 서울대야. 근데 어떤 집안 식구는 사촌까지 모조리 다 관광버스 타고 다녀. 자, 손주은 대표님의 말처럼 가만히 보면 전교 1, 2등을 다투던 친구들은요, 공부할 때 몸에 힘이 그다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들한테는 공부가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공부 엄청 잘했던 친구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 노력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어요. 그 전교 1등이 공부에 10시간 정도 집중을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보통 사람들이 한 2시간 집중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랑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주위에서 보면요, 서너 시간쯤 진득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전혀 힘들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아주 좋든가. 결국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창 시절을 지배했던 이런 공부부터 현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이나 투자까지 고생과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력이 일종의 성취감처럼 즐거운 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잖아요. 성취감이 느껴지고 즐겁게 느껴지는 그런 노력이다 라고 하면은 일이 취미생활과 다른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회사에서도요, 가만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거진 다 몸에 힘을 빼고 해요. 이분들한테는 애쓰면서 노력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참 자연스러운 거죠. 반대로 몸이나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일을 잘하는 부류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 신입사원 친구들 보면 전화 받을 때 되게 막 딱 굳어가지고 긴장돼서 받잖아요. 물론 이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점점 자연스러워지죠. 문제는 시간이 5년, 10년 그렇게 흘러도 여전히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회사에서 이런 동료를 만나면 참 힘들어집니다. 일 못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 잘하는 사람도 힘들고 서로가 힘든 거죠. 이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 성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게임은 26%, 음악은 21%, 스포츠는 18%, 그리고 교육은 4%입니다.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 에디슨의 명언은 사실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에디슨이 이 말 이후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이 있습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었던 에디슨 어록의 핵심은요, 영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투자를 잘하는 건요, 공부나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것들과 달리 유전자의 영역에 크게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의 방법이나 방향이 실로 무수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한테 가장 잘 맞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선택하면 돼요. 다만
투자를 잘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무작정 노력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념 체계를 먼저 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투자를 잘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믿음이 있어요. A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돈을 쉽고 편하게 벌 수 있어. 애쓴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이 더 잘 들어오진 않아. 반면에 B는 이렇게 말해요. 투자를 잘하려면 지독하게 발품을 파는 것만이 살 길이야.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도 있잖아.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해. 지금 여기서 A와 B는요, 서로 다른 신념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둘은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말을 맞다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A와 B 각자가 자신의 신념에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앞으로 자신의 신념과 꼭 맞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죠.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쉽고 편안한 방식을 앞으로 찾을 테니까 결국 그 바람이 이루어질 거예요. 반면에 굳은 일을 해야만 투자가 잘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그 믿음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분들은 막 힘써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굳은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서 투자를 또 잘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편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반대, 막 열심히 내가 애써서 투쟁하고 분투해야 하는 그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무한한 경우의 수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투자할 때 굳이 내가 어려운 길을 헤쳐서 막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투자의 난관을 헤쳐가면서 그 힘든 것들을 진심으로 즐기면서 돈 버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요. 갖은 문제를 일으키는 빌라를 막 정말 여러 채 투자하면서 바쁘지만 현명하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변호사는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막 폭풍 같은 전투가 예상되는 부동산 물건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이분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막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진심으로 그 노력을 즐기면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분들과 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투자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신념 1. 주식 투자는 시간의 함수다. 오랜 시간 수익을 쌓아 올려야 한다. 신념 2. 주식 투자는 신경 쓸 게 별로 없다. 가장 쉽고 가장 편한 투자 방법이다. 신념 3. 부동산은 실거주 투자가 최고다. 앞서 제시한 저의 이 개인적인 신념 3가지는요. 누구한테는 좀 어불성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제가 가진 신념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지 저만의 고유한 믿음일 뿐인 거죠. 이 정반대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역시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들 중에서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다른 한쪽이 틀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신념이 다른 거죠. 저에게 있어서 주식 투자는 시간의 함수지만 누군가에게 단기간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다라고 하면 빈번한 주식 거래를 하면서 단기간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겠죠. 만약 이분들이 저처럼 주식 투자를 시간이 해결해 주니 뭐니 한다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투자는 결국 자신의 신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저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믿음이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믿음이 자신을 좀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투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시간이 나면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기뻐지는 그런 믿음을 살리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믿음이라면 폐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랑 정반대의 경우에 이런 신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쾌속으로 부를 일굴 수 있고 그 부를 앞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뭔가 빠르게 주식 투자로 부를 일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믿음을, 신념을 가지신 분이라면요. 그 방법을 분명히 찾아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아직 그 방법을 못 찾았고 직장인이라면 그 방법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이 그렇게 편하게 느끼지 않아서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그 투자의 갈림길 속에서 이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도 물론 존재하기는 할 거예요. 저랑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노력해야지만, 머리가 좋아야지만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는 그 신념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념은 자신한테 굉장히 잘 맞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신념은 무엇이 됐든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 자신한테 해가 되는 믿음을 가지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머리가 좋아야만 투자를 잘 할 수 있어. 그런 신념을 가졌다면 그거는 버리시는 편이 낫겠죠. 이런 해가 되는 신념은 다 갖다 버리시고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념을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